안녕하세요. 클래리트 애널리틱스의 함소영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유일의 SCI와 SSCI 저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JCR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인사이트 JCR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저널 임팩트 팩터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의 6개 인덱스 중에서 SCIE와 SSCI 이렇게 두 개의 에디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JCR은. 그리고 250여 개 분야, ESI에서 22개 분야로 연구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 저널 수는 지금 11,600여 개가 되어 있고요. 최신 2018년도에 JCR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저널 임팩트 팩터 이외에도 아이겐 팩터 스코어나 임팩트 팩터 랭킹, 그리고 쿼타일, 퍼센타일, 그리고 이미디어스 인덱스 등의 저널을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다양한 인디케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버전의 JCR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특성에 따라서 인사이트 JCR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학회 같은 경우에는 저널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에 있는 저널들 간을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학회의 저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우리 학회 저널 논문들의 그 피인용 정보를 저널 단위에서 논문 단위로까지 확인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커스텀 저널 리스트를 활용해서 저널 성과를 트래킹하실 수도 있으시고 트렌드를 분석해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계시는 차서분들께서는 구독 저널을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저널을 구독을 하고 어떤 저널을 구독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하실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기관의 학과 또는 연구자의 논문 성과를 저널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하시거나 관리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연구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저널들이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데 내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저널이 어디인지 그래서 저널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과제 성과 분석을 위해서 논문을 게재할 저널을 분석해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인사이트 JCR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평가 지수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좀 많이 사용되는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저널 임팩트 팩터는 지금 2018년도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럼 2018 JCR에 있는 저널 임팩트 팩터는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보시면 한 저널에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출판된 논문이 2018년도에 몇 번 사이테이션이 됐는지를 논문당 사이테이션 수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논문당 사이테이션 수의 값인데 특히 보시면은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사이터블 아이템이라고 해서 모든 논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티클과 리뷰 타입으로 한정되어서 논문이 선정이 되게 되고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사이테이션이 됐는지, 사이테이션이 됐을 때는 다른 타입 같은 경우도 상관이 없지만 사이터블 아이템 같은 경우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티클과 리뷰 타입으로 한정이 된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JCR이 발표가 되면서 저널 임팩트 팩터가 2018년도가 나오게 됐고요. 또 연구 분야에 따라서 좀 2016년도, 17년도에 출판된 논문이 2018년도에 사이테이션이 되는 그 합계를 봤을 때 연구 분야에 따라서 우리는 논문이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5-year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JCR 연도 발표 직전 2개 연도가 아니라 5년 동안의 출판물이 인용된 횟수로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 JCR 같은 경우에서 5-year 저널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는 2017, 16, 15, 14, 13년도 이렇게 5년 동안의 출판물이 2018년도에 사이테이션이 논문당 평균 인용수가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계산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메디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출판된 해에 인용된 그 해에 인용된 아티클의 평균값으로 빠르게 인용이 되고 있는 논문, 그 저널의 평가를 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해에 출판이 돼서 그 해에 인용되기까지는 굉장히 연구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저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겐팩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P형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수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논문이 네이처라든지 이렇게 우수한 저널에 사이테이션이 되었을 경우, 내 논문 단위가 이제 저널로 나중에 평가해서 보여지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이겐팩터 스코어이고요. 아이겐팩터 스코어는 JCR에 접속하셔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소수점 단위로 눈에 확 보이기는 조금 복잡한 숫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평균값을 1로 만들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JCR에 먼저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게 되고요. 왼쪽 상단 위에 보시면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다른 프로덕트로 바로 가실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 상단 위에는 로그인 정보나 도움말, 그 언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저널명, 마스터 서치를 통해서 저널명을 바로 검색해서 나는 특정 저널만 하나만 딱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 쓰시는 거, 그리고 브라우즈 바이 저널이라고 해서 저널명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는 연구 분야를 통한 분석, 그리고 커스텀 리포트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브라우즈 바이 저널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똑같이 왼쪽에 이렇게 필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 저널 이름으로 돼서 필터를 막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널명 전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런 필터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JCR에 들어있는 저널 전체를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거기 필터를 적용해서 제거되는 거, 남는 저널을 분석된 저널 목록을 보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검색해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이렇게 필터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필터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결과값을 이번에는 연구 분야 목록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또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로 보실 수가 있으셔서 지금 가운데 있는 결과값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코노믹스는 SSCI로 구분이 되는 에디션이고요. 저널은 363개가 있구나. 출판 사이테이션 넘버는 이렇구나. 임팩트 팩터의 중간값은 이렇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연구 분야별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을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JCR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널 평가 지수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인디케이터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보시고자 하는 인디케이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널 바이 랭크로 들어가셨을 때 커스터마이즈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하셨을 때 JCR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인디케이터를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클릭을 하셔서 선정을 하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선정한 인디케이터만 가지고 저널을 서로 비교, 평가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저널 임팩트 팩터를 활용해서 연구자분들이 저널 투고 전략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제가 투고 전략 1을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와 어버리지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범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보시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돼서 0부터 10까지로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범위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어버리지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0부터 100까지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해당 범위로 좁혔을 때 남아있는 저널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저널을 선택할지를 또 한번 보시면 되시는데, 예시를 보시면은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를 제가 카테고리를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3부터 4까지, 퍼센타일은 80% 이상인 거를 서밋 버튼을 눌렀더니 남아있는 저널이 이렇게 2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저널 임팩트 팩터는 3과 4 사이인 거고요. 어버리지 저널 임팩트 팩터의 퍼센타일은 이렇게 80 이상인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나는 요 저널에다 아니면은 요 아래에 있는 저널에다 투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투고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인디케이터를 활용해서 저널 투고 전략을 세우실 때의 방법을 예시를 보여드리면 제가 전원 임팩트 팩터 말고도 다른 인디케이터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메디어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논문이 출판된 해에 인용된 아티클의 평균값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 저널은 인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이겐팩터 스코어는 피인용된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서 저널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아이겐팩터 스코어를 좀 더 보기 편하게 노멀라이제이션한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가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인용되는 저널, 그리고 저널의 영향력이 큰 값을 아이겐팩터 스코어로 비교 분석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은 피직스에서 컨덴스드 매터 분야의 저널을 제가 쭉 봤습니다. 이 중에서 봤더니 저널 임팩트 팩터가 24부터 한 24에서 26까지 되는 여기에 있는 저널이 어드밴스 인 피직스,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렇게 세 개의 저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만 고려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 있는 제 위에 있는 이 저널에다가 투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메디어스 인덱스와 아이겐팩터 스코어를 고려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인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저널에다 내고 싶다 하실 때는 임팩트 팩터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이 저널이 높지만 이메디어스 인덱스 값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제일 높은 거는 지금 여기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인데 내 연구 결과는 굉장히 트렌디한 거기 때문에 빠르게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메디어스 인덱스 값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 두 저널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내 연구 결과는 좀 영향력이 있는 저널에 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아이겐팩터 스코어와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를 비교를 해서 보셨을 때 임팩트 팩터 값과는 다르게 가운데 있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널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저널에다가 투고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널 투고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도 고려하고 그 동시에 이메디어스 인덱스나 아이겐팩터 스코어 같은 다른 인디케이터도 함께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고하실 저널을 좀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널 중에서 이 두 저널 중에 어디에 투고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2개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네이처와 사이언스를 지난 한 5년 정도의 저널 임팩트 팩터 트렌드와 쿼타일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널을 비교했을 때는 트렌드와 쿼타일 두 가지 타입으로 비교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봤더니 둘 다 되게 굉장히 훌륭한 저널이지만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정도의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2018년도는 그래도 가장 높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굉장히 차이가 났던 것이 점점점 올라와서 거의 비슷해졌다가 올해는 조금 더 차이가 난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내년도 저널 임팩트 팩터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동향을 보면서 트렌드를 봐서 예측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또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냐면 현재 투고하실 때는 SCI 저널이었는데 실제 논문 퍼블리시가 될 때는 이제 좀 시간 텀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SCI에서 탈락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트렌드를 좀 보시고 저널 임팩트 팩터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좀 한 번 더 예측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쿼타일을 가지고 다양한 인디케이터의 사분위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떤 저널에다가 투고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투고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JCR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어느 저널을 선정해서 투고를 할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으신데 특정 저널을 좀 딥다이브해서 세부 정보를 확인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를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저널의 기반 출판 정보를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ISSN 넘버라든지 어느 출판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목록에서 저널은 하나 이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는 봤더니 케미스트리의 멀티디스플리너리도 해당이 되고 케미스트리의 피지컬도 되고 나노 사이언스 앤 나노 테크놀로지도 되고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 멀티디스플리너리에도 해당되고 피직스의 어플라이드, 피직스의 컨덴스드 매터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카테고리에 색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널 프로필을 보시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가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저널 임팩트 팩터뿐만 아니라 각 카테고리에서의 퍼센타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보실 수 있는데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는 워낙 훌륭한 저널이다 보니까 퍼센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0에 가까운 숫자에서 겹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의미 같은 경우는 제가 JCR 데모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널 세부 정보에서 해당 저널을 어떤 저널들이 인용해 갔을까? 그래서 저널과의 관계를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고자 하고 있는 저널, 예를 들어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였다. 그러면 이 저널이 인용한 그 레퍼런스를 분석을 했을 때 논문 단위에 어떤 저널에서 많이 우리는 인용을 했더라.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저널과의 관계도 한번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데모에서는 제가 먼저 브라우즈 바이 저널과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분석된 결과를 보실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연구자들 분들이 많이 이제 교육을 더 많이 들으셔서 저널 투고 전략을 먼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 아이겐 팩터 스코어, 이웨더스 인덱스를 가지고 저널 투고 전략을 먼저 어떻게 비교를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를 변화에 따라서 동향 분석하는 거, 비교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JCR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널의 세부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JCR을 이미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처음 접속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혹시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드노트라든지 이렇게 저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다른 프로덕의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이디로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먼저 JCR을 들어가시면 JCR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기관에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JCR을 찾아서 들어가셔야지 연동이 되실 수 있으세요. 기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속을 하셔가지고 사인인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등록을 지금 기관 이메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등록을 하고 계실 텐데 등록하시면서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설명을 드리면 JCR 같은 경우에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위에 보시면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다른 언어도 보실 수 있긴 한데 한국어는 서비스를 지원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대부분의 저널명이 영어다 보니까 영어로 보셔도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PPT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웹 오브 사이언스, 인사이트, ESI, 엔드노트, 퍼블런스 이렇게 해서 클래리베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프로덕으로 바로 클릭해서 넘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혹시 구독하고 계신 기관은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웹 오브 사이언스로 아이디가 연동이 돼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지금 좀 느린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JCR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PPT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검색창이 크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스터 서치라고 해서 그냥 저널명을 검색하시면 되세요. 그냥 JCR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사이언스에 또는 네이처에 셀에 그냥 저널 임팩트 팩터가 궁금하시다 하실 때는 바로 검색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그래서 네이처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이처라는 이름이 들어간 굉장히 많은 저널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매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이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새로 뜨게 되고요.
네이처라는 저널의 세부 정보를 바로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출판 정보라든지 아니면 저널 임팩트 팩터가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이 얼마인지 이런 걸 바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마스터 저널, 그 마스터 서치를 이용을 하시면은 바로 한 번에 저널의 세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는 브라우즈 바이 저널과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 그리고 커스텀 리포트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우즈 바이 저널로 먼저 들어가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즈 바이 저널로 가시면은 JCR의 경우에는 왼쪽에 필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운데가 저널명으로 이제 분석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널명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필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저널 분석된 값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표 위에 저널 바이 랭크로 되어 있습니다. 저널명으로 되어 있고 또 순위를 어떻게 매겼는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카테고리스 바이 랭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좀 바뀐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우선 필터의 숫자가 좀 달라진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 결과를 보시면은 저널 이름이 아니라 연구 분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PPT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코노믹스, 매스메틱스, 바이오 케미스트리 앤드 몰리큘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에디션에 SCI인지 SSCI인지를 보실 수 있고요. 저널이 몇 개가 있고 전체 사이테이션 값, 여기에 있는 저널들의 저널 임팩트 팩터의 중간값, 어버리지 임팩트 팩터 평균값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특정 연구 분야에 그냥 저널을 다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클릭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코노믹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 명이 아니라 저널의 숫자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시 저널 바이 랭크로 바뀌고 저널이 쭉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보시면 저널 바이 랭크와 카테고리 바이 랭크가 다시 JCR의 홈으로 갔을 때 요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브라우즈 바이 랭크와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시 브라우즈 바이 카테고리로 다시 접속을 해서 저널 인디케이터를 설정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제가 이전에 이코노믹스를 지금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저널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필터 이렇게 쭉 스크롤 내리시면 필터 맨 밑에 클리어가 있습니다. 이 클리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부터 필터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인디케이터 설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필터를 보시면은 마스터 서치가 여기서 저널 바로 검색하는 것도 안쪽으로 지금 검색창에 들어가 있고요. 저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널명이 바뀐 거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셀렉트 저널이라고 해서 저널을 이름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저널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스크롤을 눌러서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하셔도 되는데 스크롤을 내리셔서 좀 저널명을 이미 알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아서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해서 보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연구 분야를 한정 지어서 254개 연구 분야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저널만 볼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셀렉트 JCR 이열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2018년 최근 거부터 1997년도 거까지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특정 해당 연도에 저널 인디케이터를 보고 싶으실 수도 있으셔서 이렇게 JCR 연도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SCI2만 보시거나 SSCI만 보시거나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도 있고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저널 중에서 그냥 무료로 모든 내용을 오픈한 저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오픈 액세스 그리고 카테고리 스키마를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와 에센셜 사이언스 인디케이터즈라고 해서 ESI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분류한 연구 분야의 약간 소분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54개의 분야가 분류가 된 거고 ESI 같은 경우는 대분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셔서 ESI 같은 경우에는 22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ESI 카테고리와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ESI 카테고리는 대분류 카테고리다 보니까 저널이 하나의 분류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구 분야를 쪼개놨기 때문에 요즘에는 융합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널이 2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만 가질 수도 있기도 한데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로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 쿼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Q1부터 Q2, Q3, Q4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널 임팩트 팩터를 이렇게 순서대로 쫙 나열을 했을 때 상위 25%에 해당하는 저널을 저희가 Q1이라고 부르고 있고 25에서 50을 Q2, 50에서 75를 Q3, 75에서 100을 Q4 이렇게 4개로 나눠서 4분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판사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국가를 한정 지으실 수도 있고 저널 임팩트 팩터 범위를 1부터 10까지 선택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퍼센타일도 0부터 100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필터를 항상 적용하실 때는 서밋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모든 필터를 제거하실 때는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롤을 쭉 올리셔서 이번에는 지금 저는 저널의 풀 네임과 그리고 JCR에서 약간 줄임말 타이틀, 토탈 사이테이션 넘버 이렇게까지만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저널 임팩트 팩터가 지금 보이지 않고요. 그 외에 기타 인디케이터들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표에서 오른쪽 위에 커스터마이즈 인디케이터즈를 클릭을 하시면 좀 요거 2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줄임말에 대한 타이틀도 보고 싶지 않고 사이테이션 넘버도 보고 싶지 않다. 저널 임팩트 팩터, 이메디어스 인덱스, 그리고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 이렇게 4개만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하셨으면 세이브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저널이 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1번으로 되었는지를 보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지금 쭉 나열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하실 때마다 이미디어스 인덱스를 기준으로 할지,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할지 이렇게 선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보시면 1번부터 저널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지금 12,000개가 넘게 저널에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JCR에 있는 저널들 전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인디케이터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많이 쓰이는 인디케이터를 설정을 했고요. 저널을 투고하는 전략을 이제 했을 때 저널 임팩트 팩터 범위를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저널 임팩트 팩터가 이게 연구 분야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연구 분야는 저널 임팩트 팩터가 3이면 굉장히 높은 저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3이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그 연구 분야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 분야를 하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분야를 셀렉트 카테고리 필터를 클릭을 하셔서 지금 250여 개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바이올로지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로지를 선택을 하고 먼저 한번 서밋을 해볼게요. 필터 적용을 하면 지금 저널명이 쭉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로 지금 정렬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전에 상위에 있던 그 저널 임팩트 팩터가 200이 넘었던 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 카테고리는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가 4부터 6 정도까지 이 정도의 저널을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또 서밋을 하시면 이렇게 저널이 확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4 이상, 5 이하에 해당하는 저널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중에서 보시면 특히 4점대의 이 저널들을 보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는 지금 맨 위에 있는 2번에 되어 있는 이 저널이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메디어스 인덱스는 바로 밑에 있는 저널이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아이겐 팩터 스코어는 지금 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보시면 임팩트 팩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지만 네 번째에 있는 요 프로시딩스 오브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저널이 연구 그 저널의 영향력이 가장 큰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 연구 성과가 좀 빠르게 인용되는 분야였으면 그런 저널에 추구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미디어시 인덱스 값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저널이다라고 하실 때는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나 그냥 아이겐팩터 스코어를 보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투고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널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번, 3번, 4번 저널을 선택해서 비교를 하실 때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셀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를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거 3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선택을 하셨으면 바로 표 위에 Compare Selected Journal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저널을 가지고 트렌드를 연구 성과 지수에 따라서 저널 평가 지수에 따라서 비교해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PPT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쿼타일과 트렌드, 셀렉트 컴패리전이라고 해서 2가지를 가지고 보실 수 있고요. 쿼타일을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3개 저널을 다 지금 이 중에서 뭐 하나, 2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다 그냥 선택이 된 경우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널을 선정을 하시고 이 경우에 JCR 연도를 하나만 보실 수 있으세요. 쿼타일 값을 가지고 저널을 비교하실 때는 하나의 JCR 연도를 선택을 하시고 대신에 매트릭스를 다수 개를 선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와 컨트롤 키를 누르셔갖고 이미디어시 인덱스,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보고 싶다 하는 이 3개를 2018년도 JCR 연도를 가지고 보시면 서밋 하시면 이렇게 저널 3개가 어떻게 지금 쿼타일이 구분이 되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저널 임팩트 팩터에서는 Q1이고 이미디어스 인덱스 값은 다 셋 다 Q1이네요. 그리고 아이겐팩터 쿼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위에 있는 저널 같은 경우는 Q2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쿼타일을 비교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트렌드 그래프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를 쿼타일에서 트렌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OK를 누르셨을 때 트렌드를 봤을 때는 당연히 동향이니까 긴 연도를 보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201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저널 임팩트 팩터의 동향을 보고 싶다 하실 때는 2018을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누르신 다음에 2014 이렇게 누르시면 복수 연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매트릭스 같은 경우를 하나만 선정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시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선정을 해서 서밋을 하면 여기 보시면은 어떤 저널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라색 저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가 가장 높았지만 조금씩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떨어져서 2018년도 가장 최근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오히려 더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가운데 있는 좀 청록색 같은 경우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보라색 저널보다는 조금 더 변화가 조금 더 작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2018년도에는 오히려 앞에 있던 2 저널보다가 더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특정 저널 하나라든지 2개를 봤을 때 이렇게 저널 임팩트 팩터가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올해는 냈을 때 내년에는 이 정도 되겠지 약간 예측은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를 이렇게 예측을 하셔갖고 보실 수 있는데 저널 임팩트 팩터 말고 다른 걸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아이겐 팩터 스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겐 팩터 스코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서밋을 하시면 값이 굉장히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아이겐 팩터 스코어에 따라서 0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보라색 저널이 저널 임팩트 팩터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2018년도에는 보라색 저널은 저널 임팩트 팩터가 제일 낮고 가장 연한 파란색이었던 그 저널이 가장 저널 임팩트 팩터가 높고 이런 걸 보실 수 있는데 아이겐 팩터 스코어로 봤을 때는 보라색이 굉장히 굳건하게 가장 높은 거를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연구 성과의 약간 경향에 따라서 이렇게 투고하실 전략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컴페어 저널 위에 보시면 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이전에 필터를 적용한 이렇게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저널 세트는 지금 필터를 적용한 세트, 예를 들어서 임팩트 팩터가 4부터 6까지고 연구 카테고리가 바이올로지인 요거는
되게 자주 검색하는 저널들이다, 비교하는 저널들이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를 Add Journals to New or Existing List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전체를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새로 리스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기존 리스트에다가 그 기존 리스트를 하면은 데모 1, 2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넣는다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새로운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9월 4일이니까 0904로 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애드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 클리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여기 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폴더 같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공구공사 제가 방금 만든 그 리스트가 있고요. 공구공사를 클릭하시면 방금 분석한 저널 이렇게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바로 처음에 JCR 화면에서 커스텀 리포트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특정 연구 분야의 특정 저널 임팩트 팩터 범위에서 있는 저널 리스트 목록을 여러 개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클릭을 하시면 계속 쉽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커스텀 리포트를 누르셨을 때도 같은 곳으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제가 했던 것 중에 데모 한번 1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리스트인데 이렇게 다른 저널들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거기 리스트에 맞게 이름은 다르게 붙이실 수가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바이올로지, 임팩트 팩터 3, 4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내 목록을 여러 개 만드셔갖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세트를 변경을 하셔갖고 분석을 하시지 마시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리스트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널에 한번 세부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널 중에서 제가 PPT에서도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로 했으니까 이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마스터 저널리스트에서 네이처를 찾은 거랑 마찬가지로 어드밴스드 저널 이렇게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도 이렇게 저널 세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출판 기본 정보 그리고 카테고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근데 보시면 6개가 속해져 있고요. 제가 바로 전에 보여드린 거고 보시면 네이처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로 색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널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만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카테고리가 2개 이상으로 중복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카테고리는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는 1년에 몇 개의 이슈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커런트 이어와 2017년도, 2017년도는 아무래도 최근 거니까 이렇게 탭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많이들 최근 거를 보시니까 커런트 이어로 보여드리면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가 지금 2014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올라간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마우스를 연도에 될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저널 임팩트 팩터 값과 퍼센타일 값이 쭉 리스트가 위에 같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계속 올라가는 거를 최근 5년 동안을 보실 수가 있고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을 정확하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밑에 저널 임팩트 값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에 있는 값이 고정되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에 머터리얼 사이언스 분야에서의 퍼센타일도 같이 보고 싶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머터리얼 사이언스 멀티디스플리너리에서의 퍼센타일을 같이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클릭을 하시면 해당 분야가 지금 카테고리 전체가 굉장히 상위에 있어서 막 겹쳐 보이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값만 이렇게 확대돼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시 언클릭하시면은 사라지는 것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피직스 콘테스트 매력에서는 봤더니 거의 97%, 96%에 가깝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동향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른쪽에 사이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저널이 인용된 게 어떻게 되어 있나를 문서 타입별로도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아티클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한 번 인용되는 아티클 타입이 60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리뷰를 보시면은 리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인용된 리뷰는 없네요. 그리고 아티클과 리뷰 타입 이외에 아더로 묶었을 때는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여기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7번 인용이 된 아티클 타입은 105편, 리뷰 타입은 2편, 아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 이렇게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팩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평균값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보 이외에 저희가 좀 더 넓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티클의 메디안 타입을 보실 수 있고요. 리뷰의 메디안 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티클 타입의 중간값인 거죠. 인용된 거.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 나온 논문들 중에서 아티클 타입은 사이테이션의 중간값이 15이고 리뷰 타입 같은 경우는 37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간혹가다 저널 특성상 리뷰가 없는 저널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리뷰 값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번 이상은 이렇게 다 50번 이상 값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하나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저널 임팩트 팩터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는데 라고 하시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 계산한 값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분모에는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서 출판한 논문 중에서 사이터블 아이템, 리뷰와 그리고 아티클 타입으로 한정했을 때 그 타입이 2016년도에는 1152편, 2017년도에는 1449편이 출판이 됐고요. 그 합계를 보시면 그 논문들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사이테이션 숫자로 정렬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에서 요거는 사이터블 아이템이라면 그래서 인용이 몇 번 됐는데 64,548번이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출판 연도가 2016년도에 출판된 논문은 이만큼, 2017년도에 출판된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저널에 있는 논문은 이만큼 인용이 됐어. 그래서 합계가 이만큼이야 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사이테이션 2018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저널 단위로도 보실 수 있고요. 쇼 5를 클릭을 하시면 저널 단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악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앤 인터페이스인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논문 단위로까지 확인을 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인용을 저널이 아니라 논문 단위까지도 이렇게 딥다이브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익스포트로 내보내기. 혹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분석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구독하고 계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로 내보내기를 하셔서 분석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게 좀 업데이트가 된 JCR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JCR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키 인디케이터의 값을 해당 저널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테이션 수, 저널 임팩트 팩터 최근 값도 보여드리고 있고 5개년도 5year 저널 임팩트 팩터 값, 이메디어스 인덱스, 그리고 아이겐 팩터 스코어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소스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널 소스 데이터 2018 되어 있는데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서 2018년도에 출판된 논문을 보시면 아티클 타입은 이만큼, 리뷰 타입은 이만큼, 요거의 합계는 요만큼이다. 그리고 다른 아더 타입은 27편이 있네요. 그래서 사이터블 아이템 같은 경우는 98%가 사이터블 아이템이고요. 레퍼런스는 이 논문은 74,218개의 레퍼런스를 달았고 리뷰 타입은 이만큼, 아더 타입은 이만큼의 레퍼런스를 달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컴바인이고 아더 타입, 그리고 그 비율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거 다 클릭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박스 플롯을 하나 클릭을 해서 보여드리면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의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을 보실 수가 있고요. 6개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각 박스 플롯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6개. 그래서 보시면은 한 분야를 설명을 드리면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의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고요. 여기 박스 플롯을 보시면 해당 카테고리, 케미스트리 멀티디스플리너리에서의 지금 최소가 최대값, 이렇게 Q4, Q1, 그리고 최소 최대값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중간값을 봤을 때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는 케미스트리 멀티디스플리너리에서 굉장히 높은 임팩트 팩터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저널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각 분야마다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박스 플롯도 보실 수 있고 랭크 각 분야마다 Q 쿼타일 값이라든지 퍼센타일 그리고 랭크 값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이티드 저널 데이터와 사이팅 저널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사이티드 같은 경우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밝게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2018년도 저널 임팩트 팩터에서 계산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매트릭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 그래프가
토탈 사이트라고 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5년도가. 근데 요거는 여기 위에 있는 키 인디케이터와 같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겐팩터 스코어를 여기 아이겐팩터 스코어의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반응형처럼 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저널 임팩트 팩터의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반응형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매트릭 트렌드 옆에 보시면 click here to view journal relationship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널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예전 제시알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 저널의 세부 정보로 지금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 출판 정보 거의 똑같은데 조금 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게 좀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전체 키 인디케이터가 2010 처음에 나왔을 때 1997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 저널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변했는지 전체를 보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또 소스 데이터, 랭크는 각 카테고리별로 보실 수가 있으신데 보시면은 맨 밑에 저널 릴레이션십 보실 수 있으세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사이팅 데이터와 사이티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로딩이 긴데 여기가 사이팅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이팅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네, 사이팅 데이터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의 레퍼런스를 분석을 했더니 그 레퍼런스들의 저널을 분석한 거죠. 그랬더니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는 PRL, 그러니까 피지컬 리뷰 B라는 저널과 굉장히 있는 논문을 굉장히 많이 사이테이션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악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인터페이스에서 나온 저널, 이 저널 임팩트 팩터는 8.456인데 이 저널에서 나온 논문을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많이 인용한 걸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널들 간의 관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가 인용한 저널들 말고 이번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를 인용한 저널을 보면 여기 데이터를 사이팅 데이터에서 사이티드 데이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는 자기 인용도 많이 했고요. 같은 저널에서 보시면은 악스 나노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간 걸 또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데이터에서도 악스 나노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악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인터페이스 저널 머티리얼 케미컬 에이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용을 해갔구나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이티드 데이터를 보시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서 나온 논문을 인용해간 저널들과의 관계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널들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홈으로 여기서 다시 홈을 한번 눌러서 한 번을 더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지금 여기 전체 데이터인데 여기서 필터를 제가 쿼타일을 적용을 하나를 해볼게요. Q1에 해당하는 저널만 보고 싶다 하실 때 또 서밋을 하시고 특히 이 중에서도 카테고리가 바이오피직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서밋을 하면 Q1 저널 임팩트 팩터값 기준 상위 25%에 해당하는 저널을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는데 이 저널을 그냥 접속하지 않아도 보고 싶다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두 가지 파일 형태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제가 한번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네,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Q1에 해당하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정보를 보시면 2018년도 JCR 연도 중에서 바이오피직스에 해당하고 쿼타일이 Q1인 거를 봤더니 총 18개의 저널이 있고 저널 임팩트 팩터, 이메디어스 인덱스, 아이겐팩터 스코어,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 이렇게 해서 제가 설정한 인디케이터 4개를 기준으로 쭉 이렇게 18개의 저널이 정보가 다운로드 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교육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저널 투고 전략을 세울 때 영문 제목, 키워드, 앱스트랙트 정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널을 추천해 주는 기능도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 JCR 같은 경우에는 저널의 정보만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키워드라든지 앱스트랙트 제목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JCR에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널 단위와 논문 단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키워드, 앱스트랙트 이런 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그 결과값에서 혹시 웹 오브 사이언스를 구독을 하고 계신 기관이라면 거기에서 어느 저널에 많이 논문을 냈는지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널 리스트를 추출을 하셔가지고 JCR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세부 정보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JCR 질문은 이 질문 하나였네요. 네, 그러면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JCR 많이 이용해 주세요. 교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